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창기부터 일을 하다가 작년 6월 25일부터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여러 분야의 통로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사랑의 전환은 한국의 상담 분야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한 기관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도와줘서 이러한 기관이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한국청소년개발원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현대 청소년의 이해와 인성교육의 지도 방안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작년에 미국에서 세계무역센터의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어느 정도로 존경하느냐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에 비해서 어른을 존경한다든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인식이 대단히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1년 7월 1일부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한 1200만이 청소년 인구고, 그리고 전체 국민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문제를,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서 유아업소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아업소에서 일하는 19세 미만의 여성들이 전체 여종업원 수의 48.2%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청소년과 관련된,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역시 전 세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 중에서 약 41% 정도가 학교를 어느 때라도 중도 탈락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교가 괴롭고 힘들고 가기 싫은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도 탈락 고려 원인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시험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능력과 적성을 무시하는 학교 교칙이 너무 엄격해서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학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인간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고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불안 요소라든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들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인들이 참으로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테러 문제라든가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이들, 어른들과 관계되는 질병 문제,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모두 공동으로 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큰 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은 우리가 학교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삼위일체를 이뤘을 때 인성교육이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말할 때 주로 그 순서를 지덕체 해가지고 그 지식을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덕체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덕을 쌓고 그리고 두 번째 신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은 순서를 봐서 저는 맨 나중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덕체지가 조화로운 가운데에서 청소년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연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교육하면은 IQ 교육 그러니까 지적인 면만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 인성교육에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지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주도하고 주입시키는 곳은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이 그 일생을 두고 볼 때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생활 면에서 약 전체 활동에서 4분의 1을 학교 교육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밖의 생활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강조하기를 IQ 교육보다는 EQ 교육을 그러니까 정서면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사회성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Q 교육이든 EQ 교육이든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청소년과 자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그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문헌에서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은 나라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사회 제도나 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같은 청소년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을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개념을 법적으로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9세에서 24세로 봤을 때 전체 국민 중에서 24%를 차지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얘기한 IQ 교육이나 EQ 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어릴 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 인성교육이라든가 IQ 교육이라든가 정서교육의 중요성이 어릴 때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그러니까
8세까지 덕체지의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적인 면이든 정의적인 면이든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후가 되면은 독립적인 변인 관계, 독립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개념의 특성을 이렇게 말할 때, 그 발달 과업을 말할 때 태내에서부터 4세까지 덕체지의 50%가 거의 형성이 되고 그리고 5세에서 7세까지 약 30%가 형성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약 80%의 그 인성이라든가 또는 지적인 면이 거의 형성되는 걸로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약 9세에서부터 15세까지 20%가 형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이가 어릴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 끈끈한 그 정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덕체지 교육에 우리가 많은 면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청소년의 개념인데 청소년의 개념은 그렇게 쉽게 수학 공식처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특성인데 최근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생활 양식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힙합 바지라든가 드럼 바지 또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도 아마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단 신발이라든가 또는 많은 아이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든가 또는 피노키오 신발을 신는다든가 통급 신발이라든가 빨간 파란 머리칼을 만들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는 네개 파마라고 있어 아프리카 의 어린이들처럼 막 머리를 따서 다니고 또 거꾸로 쓴 모자를 막 거꾸로 쓰고 다니고 그리고 햄버거를 애들이 좋아한다든가 콜라를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해서 그 선호도가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가 자랐던 때하고는 모든 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거의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거의 80% 많은 조사, 저희 청소년 개발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약 80%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그 인터넷 중독이 전체 청소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그리고 잠을 안 자고 게임 놀이를 한다든가 그리고 조폭이라든가 엽기의 광적인 인기 그리고 괴음을 내면서 막 달리는 그 오토바이의 폭주족이라든가 그리고 교사와 기성세대 부모들을 욕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 그리고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각종 그룹과 동아리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그 연말상을 휩쓸었고 그 돌풍을 일고 있는 그 다섯 남자의 G.O.D라든가 그룹의 신화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나 동남아의 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재욱이라든가 김현정, 샤크라 등의 열광적인 팬들의 행동 등도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과거는 우리가 청소년 하면은 정말 희망적이고 미래가 보이고 아주 씩씩하고 사회 발전에 기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졌었는데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또는 선생님들의 눈높이에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내가 옛날에 사각형으로 살았으니까 너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자녀들도 사각형으로 살아라 하는 강요된 그런 교육 방법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청소년 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중고등 학생만 7만 명이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그 일반적인 사항과 청소년의 개념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청소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또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세계 도처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청소년들을 아주 열망하고 한국 청소년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한류의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는 지금 중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장관의 자녀라든가 또는 교수의 아들이나 딸들도 최근에 그 한국의 한국말 배우는 것이라든가 한국의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한국의 연예인들을 이렇게 많이 추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좀 기성세대가 너무 청소년들을 야단치고 또는 부정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 어른들이 생활했던 것보다는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생활이 다르고 또는 인권을 많이 주장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과 결정, 민주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청소년들을 이해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청소년기를 과도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특성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성장 발달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도 시작 연령이 다르고 끝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발달 속도를 청소년들의 조숙 또는 만숙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청소년의 개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청소년의 개념이나 특성은 종합해서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은 그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또는 도시냐 농촌이냐 같은 지역에 있어서 인성의 차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청소년들의 인성과 또는 북한의 어떤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청소년들의 인성과 또는 그 유흥가가 많고 그리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유해 환경이 많은 그러한 주변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인성 또는 개념, 특성은 큰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청소년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청소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좀 생소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청소년 교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교육과 육성에 대해서 약간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르칠 교가 있고 그리고 육해서 기를 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는 주로 인간의,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지적인 능력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교육이 타율적이고 강요하고 표피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서, 기성세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입니다. 그러나 기를 유기한 것은 인간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비교적 내적인 도덕관과 윤리관 또는 정서 등의 발달을, 그 내면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타율적이지 아니고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교육은 교자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지적인 면이고 학교 내에서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 적성이 내면화되고 덕성이 함양이 되고 인간 교육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교육은 말하자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많은 부분을 맡고 있으면서 전체 생활의 4분의 1을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생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육성은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분의 3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생활을 육성해주는 그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 육성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은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역사라든가 청소년 지도사를 저희들이 보면은 과거에 프랑스의 학자인 꽁도르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743년에서 1794년에 프랑스의 혁명 당시에 교육 제도를 구상할 때 지육과 덕육을 구분하여서 개념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며 그 다음에 공교육으로서 학교가 담당하고, 덕육은 학교 밖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사회나 또는 이렇게 사랑의 전화라든가 또는 사랑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부모라든가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사랑의 전화에서 여러 가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와서 참여하는 것이 곧 뭐냐면 곧 덕육과 관계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육은 일정 기간에 청소년 시절에 어느 정도의 축적이 이제 끝이 날 수가 있겠죠. 졸업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덕육이란 것은 평생 동안에 이루어지는, 물론 지식도 평생 동안에 이루어져야지만 덕육은 더 지육보다는 더 장기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학교의 교육 기능이 지육하고 덕육을 이렇게 겸비하여 가지고 도덕 교육도 그렇고 인성 교육도 그렇고 지적인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산업화나 공업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사회가 다변화하고 지식을 접하는 장소가
된 이후부터서 이제 그 학교가 모든 그 교육과 또는 지육과 덕육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최근에 청소년 육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들이 또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생활권이나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취미생활하고 정서함양을 하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덕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육과 덕육의 그 차이점이 우리나라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도 독일의 교육사를 보면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지육을 표현하는 그 개념의 단어가 있고 그리고 덕육을 표현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회라든가 다른 교육 선진국에서는 주로 덕육을 지육보다는 인간이 먼저 덕을 쌓고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지식은 순서로 봐서 3순위로 가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서도 그 지육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에어지웅이라고 해서 억지로 제3자에 의해서 강요를 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성인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덕육은 도야라고 해서 빌둥이라는 말을 씁니다. 빌둥. 그래서 자기 스스로 덕을 쌓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헌법에도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그 교육법에는 주로 학교 교육 중심으로 지식의 기능과 축적, 교과서 중심에서의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문항이 전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헌법 제34조에는 청소년 기본법에는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심신을 통해서 모든 분야의 그 사회화의 담당자에 의한 사회화의 과정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형성해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34조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형성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제3자에 의해서 교육이나 청소년 육성이 그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타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간이 길었는데,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청소년기가 빨라지면서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지적인 수준이 향상되면서 잠재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정보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연령이 점점 낮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형성해가는 연령층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외국에서는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육성, 그 외의 교양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자기 스스로 형성된다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